안녕하십니까. 한국 알파라발 에너지사업부의 열교환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지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인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열교환기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파라발은 수십 년 동안 IT 업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고객과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공급해 왔습니다. 열 기술 분야에서 8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규모의 서버룸에서 프리쿨링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데이터 센터가 직면한 과제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알파라발 판형 열교환기가 어떻게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데이터 센터의 도전 과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알파라발의 솔루션, AHRI, 서비스,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각종 보고서의 성장률 그래프, 투자 계획과 관련된 뉴스 및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어제 보았던 넷플릭스 미드 이야기가 주요 주제가 되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비디오 어카운트가 전체 데이터 소비의 80%를 차지하게 되었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30분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6.4km를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CO2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즐기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우리가 페이스북에 강아지 사진, 가족 사진을 올리는데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버려지는 에너지,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상은 가급적 저화질로 시청하고 사용하지 않는 다크 데이터를 잘 식별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문제가 당장 직면한 데이터 센터의 도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IT 장비와 냉각 효율,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물 사용량에 대한 제약과 폐열의 재이용에 대한 부분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력 사용 효율과 관련된 PUE 값이 강조되었지만 향후에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CUE, 물 사용과 에너지 재이용과 관련된 WUE, ERE 부분들도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알파라발 열교환기를 냉각 장치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물론 해수를 적용한 프리쿨링 사례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된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 냉난방 네트워크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라발에서 데이터 센터 전 후방으로 공급 가능한 열교환기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데이터 센터 적용 사례입니다. 열교환기를 이용한 프리쿨링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발트해에 인접한 핀란드의 남동부의 항구 도시 하미나 지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의 사례입니다. 원래 1950년대 세워진 제지공장 부지를 2009년도에 확보하여 지은 핀란드 데이터 센터는 약 9,000m 스퀘어 규모로 서버 안정을 위해 35도씨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발틱해의 차가운 해수를 이용해서 프리쿨링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파라발은 핀란드만의 차가운 해수를 취소하기 위한 오토메이션 필터, 그리고 티타늄 열판 재질의 판형 가스켓 열교환기를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 부하열을 분산시킨 다음
리턴되는 바닷물도 유입되는 온도와 비슷한 온도로 열교환시킴으로써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압축기 또는 냉매 기반 냉각이 없이 자연적인 해수 냉각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저희 알파라발의 가스켓 판형 열교환기는 약 20개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적게는 시간당 14톤, 많게는 3600톤까지 커버가 가능하며 냉열원을 데이터 센터의 1도씨의 어프로치 온도 차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필터는 시간당 45톤에서 8800톤의 유량에 적용이 가능하며 0.1mm에서 2.5mm까지 필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사용하는 전력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2017년 50%, 2018년 75%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에서 빠른 속도로 전환하면서 기후 대응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덴마크의 오덴세라는 곳에 위치한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덴마크는 풍부한 풍력 자원과 더불어 베스타스라는 세계 1위의 풍력 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답게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교환기에서 나온 10만 메가와트의 폐열을 알파라발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지역 난방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폐열을 히트펌프를 구성하여 용도에 맞게 승원한 다음 승원한 뒤 나온 지역 난방 용수를 약 7,000 가구의 지역 난방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특히 높은 64%의 지역 난방 보급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 에너지 시설을 통해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구 반대편 누군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강아지 사진, 가족 사진을 열심히 업로드하면 덴마크 오덴셋이 7,000 가구의 사람들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탄소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에 따른 배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데이터 센터 폐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설명드린 핀란드와 덴마크의 탄소 집약도는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유럽 지역이 화면을 보시면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핀란드의 탄소 집약도는 104g, 덴마크는 197g인 반면 한국은 510g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변경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집약도란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탄소 배출량의 비율로 쉽게 말해 탄소 집약도가 높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수치가 100%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수치는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추구해야 될 미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데이터 센터일 것입니다. 다음은 알파라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냉각 및 페어레스 솔루션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직접적으로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냉각탑에서 냉각된 물을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냉각하거나 앞에서 구글 핀란드 센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나 강의 물을 이용해 프리쿨링하고 치수를 위해 필터링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필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 또는 서버를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서 직접적으로 열교환하는 액침용 열교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순행식이나 공냉식에 비해 낮은 PUE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자체의 열을 냉각하기 위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폐열을 회수하여
지역 난방 사무실 냉난방, 곤충 농장, 양식장, 온실, 페니실린 제조 공장, 담수 플랜트, 목재나 바이오매스 건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센터용 열교환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라발은 데이터 센터용 열교환기를 설계함에 있어서 열교환기의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서비스 용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열판, 가스켓, 프레임 등에서 12가지의 혁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작동을 가능케 하며 유지보수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열교환기 열전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율과 관련된 3가지 요소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왼쪽에 있는 커브 플로우라고 불리는 열판의 분배면을 개선해서 파울링이 덜 생길 수 있는 구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유체가 전열판에 균일하게 흐르게 되고 전열 면적 전체가 오염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열효율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메가 포트, 즉 비원형 포트홀을 적용하여 유체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열교환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량을 증대시키고 압력 강화 부분을 개선해서 외부 펌프 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포트, 즉 비원형 포트홀을 적용하여 유체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열교환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량을 증대시키고 압력 강화를 개선하여 외부 펌프 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1, 2차 측 유체의 유량이나 특성에 맞게 채널 유량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비대칭 열판 기술인 플렉스 플로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적용으로 기존 자사 모델 대비 15% 이상의 열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요구되는 부하에 최적화된 열교환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율도 높고 성능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조사에서 만든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기관들이 있듯이 열교환기도 성능을 보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AHRI라는 업체인데요. 냉난방 설비의 성능을 보증하는 독립적인 글로벌 비영리 조직으로서 알파라발은 AHRI를 통해 성능을 검증받은 열교환기를 제공하여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및 열 회수에 있어서 100%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해드린 장비의 설계 관련 데이터는 AHRI로 언제든지 요청하여 무료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가 제공드리는 데이터 시트이고 오른쪽은 AHRI에서 성능을 인증하는 기준으로 제작된 데이터 시트입니다. AHRI 인증을 받으면 오른쪽 데이터 시트의 위쪽처럼 파란 스탬프가 표기되고 이는 AHRI에서 성능을 보장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장비의 데이터 시트를 받으면 AHRI 인증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성능에 대해 확신하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보증으로 AHRI 인증을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장비들의 서비스 부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알파라발의 서비스 부서에서는 안정적인 열교환기의 운전 성능을 진단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업타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파체크라는 자체 설비를 이용해서 운전 중인 장비의 중단 없이 성능을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된 성능대로 운전되도록 장비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변동에 따라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오염에 따른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화학 세정, 크랙 발생 시의 대처, 현장의 압력 검사 등도 수행하여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장비의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어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영상들은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서비스를 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다운타임, 인력, 장비 투입으로 손쉽게 데이터 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어링 박스가 있는 타이트닝 볼트를 사용하여 장치를 열고 다시 조일 때 마찰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교환기를 쉽고 안전하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총 5개의 정열 포인트를 구성하여 열판 장수가 많고 큰 열판도 어긋남 없이 잘 결합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서비스가 용이한 요소들을 적용하여 필요시 기기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간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의 양은 175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전체 글로벌 데이터를 DVD에 저장할 수 있다면 이 DVD를 쌓아서 달까지 12번 왕복하거나 지구 주위를 222번 돌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환경적 문제에 대한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없이 살 수 없다면 IT 산업 부분은 높은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에너지와 물을 더 현명하게 그리고 청정하게 사용하면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판형 열교환기 솔루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